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의 촬영 일자는 2026년 8월 8일 토요일이에요. 그동안 3주 동안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니 이제는 열흘 넘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식물들에게 물을 조금 주었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폭염 때 정원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진행해 놓은 휘무지 개체들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봄꽃나무들의 가지치기와 꽂는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뒤 열흘 동안 홍천 정원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린 직후였기 때문에 겉흙이 말라 보여도 속은 충분히 젖어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몇몇 식물들에게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지금 영상 속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인데요. 벌써 이렇게 강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리 와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도 주고 관리도 마친 상태인 거예요. 역시 밤사이에는 땅속에서 습기가 아직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메마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국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과 화분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휘무지를 해놓은 개체들, 또 오래 심어서 아직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어린 식물들은 한 번씩 물을 충분히 주었어요. 오래 묵은 식물들은 사실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지만 어린 식물들은 꼭 상태를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물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식물들 근황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었던 미니언꽃 조이는 꽃잎을 떨어뜨리고 연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니연꽃이라 그런지 씨앗을 잘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엔 분홍 미니연꽃이 피었고 오늘은 이렇게 예쁜 연분홍 조이가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쯤이면 꽃봉오리 3개 정도가 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연꽃 화분의 물도 거의 다 말라버려서 아침에 일어나 물을 다시 채워준 상태예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원래 앞마당에 키우던 델피늄인데요. 지난주에 햇빛이 좋은 곳으로 옮겨 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폭염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반그늘로 옮겨 놓고 물을 충분히 주었는데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챙이들이 있는 세숫대야에도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침에 물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조금 걱정인 것은 수돗물을 바로 넣어준 점인데요. 원래는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 올챙이들은 다 아래에 숨어 있는데요. 옆을 살짝 툭툭 치면 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더워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불애옥잠의 기존 잎들은 강한 햇빛에 의해 대부분 손상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구리밥을 두어 쪽 발견했는데요. 불애옥잠을 넣을 때는 분명 없었는데 뿌리 사이에 있던 작은 개체가 들어와 정착한 것 같습니다. 개구리밥도 빨리 폭풍 번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수국들의 근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물 관리만 좀 잘 되었다면 지금이 가장 예쁜 시기인데요. 다이아만트 러지 목수국을 보시면 중앙이 살짝 비어있어요. 어젯밤에 와보니 잎이 축 처져 있어서 오늘 아침 물을 충분히 주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완전히 말라버린 가지들이 회복을 못해서 정리를 해주었는데 중앙이 약간 비어보이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옆부분은 아직 풍성해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스트로베리 블라썸도 정말 물주기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꽃들이 많이 말라버려 더 이상 예쁜 모습을 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어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 부모님께서 한번 오실 예정인데 수국들만큼은 항상 물을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8월에는 물 챙겨주는 게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스트로베리 블라썸은 꽃을 조금 늦게 보기 위해 6월 초 2차 가지치기를 해주었잖아요. 지금쯤이면 꽃눈이 보일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잎의 마디 간격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꽃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라이트 프라임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라버려서 물을 준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잎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예뻤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물을 주면서 보니까 뿌리 주변에 개미가 엄청 큰 집을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물을 주자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들이 흙 속에 집을 만들면서 공기가 많이 드나들게 되고 그 때문에 흙이 더 빨리 마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헤라클레스 목수국은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얘처럼 덩치가 큰 객체들은 어느 정도 가뭄에도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목대 헤라클레스 목수국의 도장지에서 핀 꽃은 손바닥보다 훨씬 큰 덩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존재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미들은 오히려 장마가 끝나고 나서 몰라보게 깨끗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꽃봉오리들을 보면 가을쯤에는 정말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난주에 휘무지를 해놓았던 제임스 고레이입니다. 이 개체는 제가 상처를 조금 깊게 내는 바람에 과연 살아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폭염 속에서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면 일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을 자주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아주 생생한 모습이에요. 다만 끝부분의 새순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끝부분만 살짝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머스노우 장미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잎이 많이 떨어져 걱정을 했는데 새로운 도장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훨씬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뻗치는 도장지들도 모아서 가볍게 고정해 두었고요. 역시 휘무지를 해놓았던 서머스노우도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새로 자란 줄기들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새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뿌리는 거의 뻗어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옮겨 심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선해지는 가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실패했던 클레마티스 휘무지도 올해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잎과 줄기가 아주 생생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모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줄기를 길게 눕혀 휘무지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클레마티스는 제가 휘무지 근황을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정말 늦게 나오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 정도는 그대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 봄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분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아직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꽃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여름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나무와 하면 안 되는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마다 꽃눈을 만드는 시기와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키우면서 경험한 식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수국입니다. 목수국은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꽃나무예요. 봄에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바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미리 꽃눈을 만들어 두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물론이고 가을에 가지치기를 해도 다음 해 꽃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벨 수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해 봄 새로 자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품종이라 여름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차 만개 후 적당히 가지를 정리해주면 다시 새순이 힘차게 올라오면서 2차 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너무 늦은 시기에 강전정을 하기보다는 식물의 컨디션을 보면서 적당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꽃나무인데요. 꽃이 지고 난 직후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새 가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되면 잎의 성장이 거의 멈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가지 끝에서 내년에 피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이 8월 초니까 이미 여름부터 꽃눈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내년에 꽃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라일락은 줄기 중간에서 꽃을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가지 끝에서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름 이후의 가지치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대하고 있는 센세이션 라일락은 내년이면 정말 멋진 꽃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가지 끝마다 꽃눈으로 보이는 통통한 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잎눈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꽃눈이 아닐까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라일락을 오래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나무입니다. 영내일이는 지금 아주 깔끔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꽃이 다 마른 채 그대로 붙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꽃이 진 뒤 남아있는 꽃차례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아요. 몇 년 동안은 이걸 하나하나 가위로 다 잘라줬는데 올해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손으로 살짝 잡아당겨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대부분 손으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몇 년 동안 안개나무를 관리하다가 이제서야 쓸만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내일이는 정말 특별한 품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안개나무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언제 가지치기를 해도 꽃을 볼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도 했는데요. 1차 꽃이 진 뒤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다시 올라온 가지에서 또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꽃을 정말 잘 피우는 품종이라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레이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개나무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옆에 있는 골든 스피릿도 지금 엄청난 크기로 자라고 있는데요. 이 개체는 올해 꽃을 포기하고 봄에 강전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새 가지들이 많이 자라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골든 스피릿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개나무는 여름이 되면 가지 끝에서 내년에 피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란 가지를 지금 잘라버리면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안개나무는 반드시 꽃이 진 직후에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골든 스피릿은 앞으로 경년으로 강전정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한 해는 짧게 잘라서 수영을 만들고 다음 해에는 그대로 두어 꽃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크기도 유지하고 꽃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입니다. 이 등나무는 나가노다라는 품종인데요. 꽃송이가 보통 50cm 정도까지 자라고 환경과 세력이 좋으면 1m 가까이 들어지는 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조금씩 다듬어가며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2m짜리 지지대를 기존 고추대에 보강을 해서 줄기를 더 위로 유도해 주었습니다. 등나무도 여름 이후 가지치기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꽃나무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라일락처럼 가지 끝에서만 꽃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줄기의 마디마다 꽃눈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직후에는 필요 이상으로 우거진 줄기들을 한 차례 정리해주고 6월까지 왕성하게 자라게 놔두었다가 2차 전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낙엽이 질 때쯤 꽃을 피울 마디 2-3개 정도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면 이듬해 봄 깔끔한 모습의 등나무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은 등나무를 키우기에는 정원이 너무 작고 주변 식물들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키우기보다는 계속 길게 뻗어나오는 웃자란 덩굴만 잘라주면서 크기를 조절해줄 생각입니다. 아랫부분에서 올라오는 불필요한 가지들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손으로 억지로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빨리 작업을 한다고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줄기에 상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반드시 가위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백겹도화 소식입니다. 초창기 구독자님께서 접목을 해서 선물해 주신 나무인데 벌써 4년째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고 매년 꽃도 잘 피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숭아 나무는 지금 가지치기를 해도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복숭아 나무들은 봄에 새로 길게 자란 가지 끝뿐만 아니라 줄기 중간에 형성된 꽃눈에서도 꽃을 잘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 이후 가지를 조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년에 꽃을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너무 강한 전정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수영을 다듬기 위한 정도의 가지치기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비슷한 매화나무나 살구나무처럼 줄기 중간의 꽃눈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가지치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토종 흰 진달래인데 올해 탄력을 받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 역시 여름이 되면 가지 끝마다 내년에 피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에 올라온 새 가지를 잘라버리면 내년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철쭉들도 자세히 보시면 항상 꽃이 진 직후에 가지치기를 하지 가을 이후에 전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기부터 다음의 꽃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달래와 철쭉을 키우신다면 꽃이 진 직후 한 번만 가지를 다듬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염 속 정원 근황도 함께 살펴보고 휘무지 소식과 여름 이후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꽃나무와 하면 안 되는 꽃나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홍천 정원에 와서 식물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아이들은 물도 챙겨주면서 계속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